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설 연휴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그리고 지쳤던 몸 충분한 휴식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올해는 꼭 월세 받는 지산에 투자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 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A 지산이 있습니다. B 지산이 있고, A 지산은 분양평수 100평에 4억, B 지산은 분양평수 똑같은 분양평수 100평에 평당 6억. 여러분들은 A, B 어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수학까지도 아니고 산수를 배운 초등학생이라면 당연히 4억 주고 사서 200을 받으려고 하겠죠. 6억 주고 200 받으려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A 지산, B 지산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게 되면은, A 지산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 의욕이 사라지고 막히냐면은, 산업단지 안에는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A 지산은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식산업센터로 임대사업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이런 답변도 상반된 내용을 정보를 알아보다 보면은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지 않게 된 여러분들은 A 지산보다는 비싸더라도 수익률이 낮더라도 B 지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도 저도 귀찮은 분들은 좀 더 익숙한 상가나 오피스텔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냥 어바웃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출비율 80%, 연이율 3% 정도를 따졌을 때 A 지산이 B 지산보다 임대 수익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은 아무리 잘 따져도 B 지산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 제로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도 언제나 늘 각광을 받고 수요가 꾸준할 겁니다.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냥 느낌으로 그냥 월세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내가 있는 상가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온 몸으로 높은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전국이 끝나더라도 상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높은 월세 부분에 있어서 그 불만이나 반드시 그 시장에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 자,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라는 것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이 투자를 포기하게 되고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저변이 넓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산업단지 안에서 임대 물건은 돌아다니고 산업단지 안 지산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길래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같은 지산에 투자를 해서 2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 왜 생겼는지, 또 왜 알아야 되는지, 그러면 임대사업, 이 사람들은 왜 임대사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법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 없거나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제가 알고 있는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제가 투자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 투자 의뢰하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상황을 끝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라는 무기를 제가 알려는 드려도 그 무기를 가지고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이 설명을 끝까지 듣고도 찜찜해서 나는 안 할래 라는 분도 틀림없이 계실 거고, 그럼 뭐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수익률 좋은 걸 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강요한다고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무기에 대해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인터넷에 임대사업 제한 규정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상반된 내용이 돌아다니는 이유하고 정보가 충분치 않은 이유가, 저도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보다는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경험도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공개된 카페나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들도 보고 있을 거고, 저는 그게 싫은 겁니다. 제가 산지법의 임대사업 제한 규정에 정해진 그 불분명한 부분, 모호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 부분을 이용하거나 회피해서 불법을 자행해서 투자도 아니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바람은 이 임대사업 제한 규정이라는 법 조항이 삭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먼저 오늘은 왜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알아야 되는지. 일단은 가격이 싸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 부분은 1차적인 부분이고, 자, 산업단지 안에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받는 A지산에 여러분이 매입을 하게 되면은 임대를 놔야 되는데, A지산의 경쟁 물건은 10개. 자유롭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B지산의 경쟁 물건은 100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10개 중에 10개가 임차인이 맞춰질 시간하고 100개가 임차인이 맞춰질 시간, 틀림없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만 4억 주고 200, 6억 주고 200, 이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같이 임대를 놔야 되는 경쟁 물건이 아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강력한 무기를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 실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더불어 내가 경쟁을 해야 될 임대 물건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가격보다도 훨씬 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작용되어서 공실도 적고 수익률도 아주 훌륭한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임대사업 제한 규정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 주신다면 임대사업 제한 규정 이야기를 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